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의원님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혼신을 다해 헌신하신 보건의료인과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시를 믿고 지금처럼 차분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화성시의회 첫 개회를 축하드리며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재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 및 고용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편성하여 자금난을 겪는 1,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보건의료인 등을 보건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도의 8세 소녀 칸구자, 스웨덴의 17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경고는 지금 바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기후변화라고 불렀던 아젠다는 이제 기후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국제적 이슈에 발맞춰 정부는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국제회의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중앙정부에서만 대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고민과 세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지방정부 단체장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뉴욕, LA 등 주요 도시들은 지역사회를 그린 뉴딜 커뮤니티로 만들어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2020년 신년사에서 시민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자 필수재입니다.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등은 공유재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상교통 정책은 복지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시민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가치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입니다. 무상교통 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확대되어 시민의 생활권과 자유권이 신장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이 크게 향상되어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가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가계비 부담 감소로 분배 정의가 실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한편 사회재산을 공유하는 공유경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확충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건설비 등 SOC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원작,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가용 이용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감소와 신규 도로 건설을 줄이는 한편 대중교통 체계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케 하고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줄 것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견 청취, 화성시 행정수요조사, 대중교통정책 연구교육 결과 등을 무상교통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내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등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발전과 미래 전략으로서 무상교통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2020년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2021년 23세 이하 청년, 65세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2022년 이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형 버스 공영제 도입 및 화성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정책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시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순히 교통수단이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공감대 형성과 인식이 중요합니다. 영화 기생충이 문화 콘텐츠로서 인류 보편의 문제와 가치에 공감을 얻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인 것처럼 무상교통정책은 시민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권리와 가치를 담아낸 정책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무상교통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과 더불어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경제와 문화, 교육과 안전 분야의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간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내수진작과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교통,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에코스마트 화성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창의성 교육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 학생들이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학습의 공간이자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82만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군공항 이전을 막고 화성습지의 남산의 등록을 지속 추진하며 농담, 농수산대학을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 교육과 혁신의 허브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화성 3.1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전파하는 한편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성시민지역회의 간담회를 내실화하여 전국 최고의 소통도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노력과 성과를 28개 읍면동으로 확대시켜 진정한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공정한 기회보장과 투명한 인사에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뿌리낼 수 있도록 공직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저와 2,500여 공직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위대한 힘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또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시민의식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나타나고 나눔과 봉사, 온정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행복 화성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시민과 함께한다는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과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의회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과 국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을 논의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